센즈랩이 오늘 상장을 했습니다. 공모가 2배인 21,000원에 시작한 다음에 상한가를 바로 찍었는데 풀려버리더라고요. 따상에 성공을 하긴 했지만 유지 못하는 올해 두 번째 사례가 됐습니다. 센즈랩이 어떤 기업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모 당시에는 흥행을 한 편이에요. 수요 예측에서도 1326대 1이 나왔었고 그렇기 때문에 공모가 밴드의 최상단으로 결정이 됐고요. 공모 청약에서도 868대 1로 나쁘지 않은 편이었습니다. AI하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보안 솔루션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사이버 위협에 대한 얘기가 종종 나오고 있죠. 사실 나온 지는 좀 됐어요.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서 해킹 이런 거에 대한 위협은 관심을 받았던 부분이고 침해 횟수 역시 증가하고 있었던 것도 맞습니다. 요즘에는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엄청 높고 인공지능을 여기저기 도입하려는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공장을 자동화시키거나 차를 자율주행으로 운전하게 한다든지 AI를 이용한 기술들이 엄청나게 도입이 되고 있는 분위기인데, 이전에라든지 스마트폰의 사이버 위협이 굉장히 위험했지만 인공지능이 보편화된 세상에서 사이버 범죄가 일어난다면 더 위협적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누군가 해킹해서 사고를 내버린다거나 이런 위협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점점 기술 발전에 따라서 보안 기술 역시 주목을 받아오고 있거든요. 사이버 범죄 피해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고, 그에 따라서 보안 시장 역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건 센즈랩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와 솔루션에 대한 설명입니다. 위협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제공하고,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을 이용해서 정확도 높은 분석을 제공한다. 그 밖에 백신, 악성 코드 탐지 이런 솔루션들도 제공을 하고요. 사실 이것만 보면은 다른 보안 회사하고 큰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경쟁사 대비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표시를 해놨는데, 그 중에서 저는 이 부분이 가장 눈에 띄더라고요. 데이터 보유량이나 방문자에 있어가지고 국내 1위고 아시아 1위 업체다라는 거를 선전을 하고 있네요. 어떤 사업이나 다 마찬가지지만 빅데이터를 AI로 분석해가지고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데이터량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유의미한 정보를 뽑아낼 확률이 높거든요. 얼마나 많은 방문자와 얼마나 많은 사용자를 통해가지고 유의미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이제 센트랩의 고객사들인데요. 이스트 시큐리티 같은 보안 업체도 있고, 카카오뱅크나 농협 같은 금융회사도 있고, 뭐 국정원도 있네요. 그 밖에 뭐 여러 고객사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센즈랩이 밝힌 이제 성장 로드맵인데, 한 해 영업이익이 54%씩 성장할 거라고 밝혀놨네요. 실제로 영업이익이 이 정도 꾸준히 성장을 해간다면은 가치가 상당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마 이런 것까지 반영이 돼가지고 수요 예측에서 흥행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2021년도에는 9%밖에 안 되는데 2022년도에는 20%를 찍고 이후에 45%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밝혀놨는데요. 영업이익률이 좋아지려면은 비용이 감소를 해야 되잖아요. 보안업체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비용이 인건비고, 왜냐하면 실력 좋은 보안 전문가를 많이 데리고 있으면 데리고 있을수록 그게 바로 이 업체의 기술력이자 경쟁력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인건비가 제일 높고, 그리고 보안 솔루션을 제공하려면은 서버가 필요한데 클라우드 서버에 의존하고 있으면 매달 비용이 나간단 말이죠. 데이터 센터를 자체적으로 구축하는 회사들이 점점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주기 위해서 5가지 방안을 제시했어요. K사인과 시너지라고 하는데, 최대 주주가 K사인이거든요. 상장 이후에 시너지를 낼 것이다 라는 얘기고, 그리고 매출 확대, 여기까지는 뭐 당연한 얘기들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데이터 센터를 구축해가지고 원가를 절감하겠다 라는 내용인데, 처음에 구축 비용은 좀 들겠지만 이후에 서비스하는 유지비는 더 감소할 겁니다. 그리고 신사업으로 5G 기반의 스마트 시티 플랫폼에 진출을 할 거라고 하네요. 그 밑으로는 보안 솔루션에 대한 내용이고, 스마트 시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의 기능들을 인공지능에게 맡겨서 점점 이제 자동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려면은 보안 기술이 필수적입니다. 혹시라도 나쁜 마음을 먹고 누군가 테러를 벌이게 되면 도시 기능 자체가 마비가 돼버릴 수가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에 신사업을 추진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해외 시장 진출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있네요. 아까 말씀드린 클라우드 서비스 구축에 대한 내용인데, 2024년, 그러니까 내년이네요. 내년 상반기 때쯤에 준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130억 정도를 투자를 해가지고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다고 하네요. 신사업 중에서 5G 기반 스마트 시티 플랫폼 나오잖아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안 이슈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사물 인터넷 기기 간의 보안성이 미고려되고 있고, 항상 작동해야 되는데 외부 공격에는 취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보안 강화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들이 담고 있네요. 실제로 이 사업에 진출해가지고 스마트 시티 쪽의 보안을 꽉 잡는 거는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보여집니다. 센트랩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보안 업체들이 시도를 하겠지만요. 그러면은 보호예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특이하게
수요 예측에서 경쟁률이 꽤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무 확약은 거의 없었어요. 1개월에서 한 0.4% 정도가 있었고 3개월에서도 한 0.5%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여기 기존 주주들이 보호회수 걸어 놓은 게 있잖아요. 그거까지 더하면은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그 1년 동안은 유통 주식 수가 24% 정도에 머물게 될 것 같아요. 이번 영상에서는 센즈랩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